오늘의 재앙적인 주제는 국가부채입니다. 경제학을 배우지 않았거나 아직 학력이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부채라는 말을 들으면 그 더울 때 손으로 흔들어 바람을 일으켜 더위를 날리기 위한 막대기가 달리고 둥그런 바람막에 달린 도구를 떠올릴 겁니다. 그냥 길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아무나 한 명 붙잡고 부채라는 단어를 물어봐도 아마 10명 중 8명은 저 부채를 떠올리겠죠.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려는 부채는 그 부채가 아니고 이 부채, 즉 남에게 갚아야 할 돈인 빚입니다. 굳이 언어 정의상에서 정확히 따지고 들어가면 빚이 채무와 부채를 좀 더 포괄하는 단어인데 어쨌든 부채는 채무, 채무는 빚이라고 해도 100% 맞는 말입니다. 썸네일에서는 문재인 치매 얘기 꺼내더니 갑자기 뭔 생뚱맞게 빚 얘기하는 거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. 이 기사와 자료를 보면 어허 그렇군 과연 역시 또 재앙이네 라고 하시면서 수긍하실 겁니다. 문재인 국가 채무 40% 근거 뭐냐? 4년 전 박근혜에겐 40% 지켜라. 유시민이 주저리 떠벌린 것처럼 문재인도 똑같이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는 중독성 강한 진통제로 채권을 발행해서 여기저기서 돈을 빌린 다음에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개돼지 국민들한테 마치 지가 뭐라도 되는 양 선심 쓰면서 그 돈을 뿌리려고 하는데 참나 지금 문재인이 하는 짓은 아주 간단히 한마디로 신용카드 돌려막기라는 거예요. 빚도 경제학적으로는 자산으로 분류되는 만큼 진짜 아주 잘 이용하면 훌륭한 재산 증식 도구가 되는 거 맞아요. 하지만 그건 잘 운용했을 때의 이야기고 심플하게 우리 개인 단위에서 생각하면 쉬워요. 빚 많으면 좋습니까? 아니면 적어야 좋습니까? 당연히 아예 없는 게 100배 1000배 좋은 거죠. 빚이 무이자라고 해서 돈을 빌린 거에 대한 대가가 아무것도 없다면 당연히 빚이 있어도 갚기만 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죠. 하지만 이자라는 우리가 돈을 빌려 사용한 거에 대한 대가를 빌린 사람한테 원금을 갚을 때까지 계속 줘야 한다는 겁니다. 보통이요. 그게 빚이 기업이라고 해서 국가라고 해서 뭐 다를 것 같습니까? 빚이라는 본질은 똑같아요. 기업이 채무를 못 갚아서 망하면 도산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국가가 채무를 못 갚아서 망하면 국가도 파산하는 겁니다. 1997년도 IMF 외환위기 다 아시잖아요. 아니 불과 4년 전에 문재인이 지가 지 입으로 문재인 재정 건전성 회복 방안 없는 예산안 수용 불가.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국내 총 생산 대비 40%를 넘었다며 재정 건전성 마지노선으로 여긴 40%가 깨졌다며 이같이 밝혔다. 허허 문재인 치매 맞죠? 제가 괜히 치매 얘기 꺼낸 거 아니죠? 문재인의 적은 문재인, 문재인의 말은 문재인의 말로 반박 가능한 게 도대체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? 4대강 22조면 일자리 100만 개 만든다더니 일자리 폭망도 이런 폭망이 없는 대참사, 인터넷 검열국가 오명 벗겠다더니 한술 더 떠서 중국몽이라는 반역적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독재 국가나 하는 보안 접속 차단, 박정희, 천도한 맨날 들먹이며 독재자의 후예니 뭐니 하는데 그러면서 문가 논문 북한 독재자랑 화해, 평화, 협력, 퍼주기. 이 미친 빨갱이 종특. 문치매가 지 돈도 아니면서 자꾸 빚내서 국민들 허리 휘게 하려고 작정하면서 한 말이 또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미국은 107%, 일본은 220%,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113%인데 우리나라는 40%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. 진짜 대통령 하려면 최소 맹큐의 경제야. 하다못해 고등학교 경제교과서라도 무조건 공부한 사람 시켜야 할 것 같네요. 달창당 같은 애들은 저런 단순 수치 비교에 혹해서 응? 맞는 말인데 뭐가 문제냐? 하는 바보 같은 소리 하겠지만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, 일본, 영국 등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OECD 선진국들과 우리를 수평 비교해서는 안 된다. 특히 일본의 국채는 90% 이상을 내국인이 갖고 있어 우리와 환경이 다르다고 말했다. 문재인이랑 달창당 같은 좀 많이 모자란 애들은 그냥 단순 수치만 보고 패미정책 펴듯이 그냥 기계적으로 때려 맞출 생각만 하는데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말은 까놓고 말해서 돈이 모자란다? 그냥 미 연준에서 달러 윤정기 돌리면 그만입니다. 일본 엔은 또 어떻고요? 미국 달러에 비해서는 엔화의 파워는 약하지만 그래도 달러, 유로와 함께 기축통화국 지위에 포함되는 화폐고 무슨 재정위기, 금융위기 때마다 엔화는 매번 떡상하는 전 세계인에게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 부채의 수치는 220%로 세계 최고의 부채국이지만
정부 부채의 90% 이상을 일본의 은행과 보험회사 등 일본 국내 금융회사들이 보유하고 있고, 정부 부채 비율이 높아도 추가적 재정 적자, 즉 일본 국채의 발행 및 소화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. 게다가 일본은 미국, 유로존, 중국에 이어 세계 4위의 경제 규모로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라는, 오히려 전 세계인들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. 근데 이런 경제학적 상황을 죄다 무시하고 그저 꼴랑 그 숫자 하나만 보고 세계 선진 강대국이랑 그냥 단순하게 1대1 비교하고 앉아있는 문재인을 보고 있자니 화가 안 날 수 있겠습니까? 게다가 지가 4년 전에 한 말도 홀라당 까먹고 또 내로남불이나 시전하니 어휴. 오늘의 밑줄 요약: 미국, 일본 등 기축통화, 안전자산의 지위에 있는 우리 동맹국 채무의 성질과 대한민국 부채의 성질은 그 질적 차이에서 비교가 안 된다. 문재인은 치매가 분명하다. 치매가 아니면 그냥 남이 써준 종이나 읽어대는 바지 사장이 분명하다. 제인아, 더 추해지기 전에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. 응?